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인데요.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3주차 1교시 청소년 문화의 이해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2주차에는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 가지고 수업 목표 또는 수업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 자,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관점. 네 번째 청소년 문화의 이제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고, 자, 5번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세, 한국 청소년 문화의 특징, 청소년 문화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개념이 5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청소년 문화 다른 교재들에 나와 있는 청소년 문화 개념을 그대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청소년 문화 개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 여기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옮겨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유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인 문화의 특성, 속성을 설명드리면서 공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그만큼 문화에 있어서 서로 공유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 문화 개념을 설명할 때 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이 그들만이 서로 이제 모방하고 학습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문화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공유성이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 생활 양식이며 이제 삶의 방식이다. 기성 문화와는 다른 청소년기에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이고 이제 창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특정한 가치관과 사고방식, 인간관계 방식, 언어, 몸짓, 취향과 스타일, 여가 시간 보내기, 친구 관계 등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여기도 역시 이제 공유란 말이 나오죠.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청소년들에 의해서 개발된 의미 체계와 표현 양식. 자, 의미 체계라는 게 뭐 언어라든지 몸짓, 취향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달리 의미 체계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특정한 시간과 공간, 이게 그렇다면 이제 현재를 뜻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말한다. 자, 끝으로 청소년이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을 지나면서 서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공유한다는 거죠. 자, 일상의 생활에서 공통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제 공통이라는 말도 이제 공유성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이죠. 그들 나름의 특징적 가치관, 뭐 가치관도 뭐 시간관, 직업관, 사회적인 태도, 말투나 몸짓, 여가 시간 보내기, 음식 취향, 친구 관계 등을 말한다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간통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현재의 지금 청소년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청소년 문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개념 좀 더 보겠습니다. 계속 공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만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 사고 방식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아, 청소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나 주류 문화에 대하여 하나의 부분 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부분 문화 또는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문화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성 문화, 뭐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이렇게 하위
문화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 자, 하이라 했을 때, 뭐, 상위, 하위 그런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에 대비해서 이제 부분을 이루고 하나의 이제 하위 문화로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위 문화 또는 부분 문화, 끼리끼리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도 전체 주류 문화에 대하여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부분 문화 또는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하위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하위 문화는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복장, 행동 등의 외부적인 문화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드러나는 행위 양식으로서 들어가는 외부 양식이 있는 반면에 정신세계의 방향을 제시는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떤 정신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타일러라는 학자가 청소년 문화를 오늘의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유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총체적인 삶의 유형이라는 총체적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총체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뭐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뭐 태도, 가치관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해 생겨나고 공유되는, 역시 타일러도 이제 문화 인류학자였는데 아주 고전적으로 문화 개념을 설명한 학자입니다. 역시 이제 타일러도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해 생겨나고 공유되는 행동, 유형, 습관, 태도 등의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모든 이제 사물, 이게 이제 물질 문화를 또 뜻하는 거죠. 우리 이미 이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물과 이제 도구 문화와 또 물질 문화와 연결되는 것을 이제 사물이라고 타일러는 표현을 했고, 또 사건, 어떤 사회 문화 현상, 그것도 이제 문화적인 현상, 뭐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든 소비를 하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고 사회 문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문화라고 한다는 거.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과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과 사고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부분 문화이고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과 정신 예부적인 문화와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부적인 문화와 이상적인 문화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청소년 문화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 하위 문화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단위로 하여 나타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를 전체 문화 또는 이제 주류 문화라고 할 때, 특정한 집단 구성원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이제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위 문화에 대한 예를 보시면은요, 이제 뭐 지역 문화가 있는데, 이제 지역 문화가 전체 문화고 주류 문화라 그러면은 뭐 농촌 문화, 도시 문화, 뭐 산촌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대 문화를 전체 문화, 주류 문화라고 했을 경우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뭐 여성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청소년 문화가 세대 문화에 대한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층 문화, 뭐 상류 사회 문화, 중산층 문화, 뭐 하위층 문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그런 배경에 따른 문화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계층을 구분한다 했을 경우에 계층 문화가 전체 문화라면은 상류 사회 문화, 중산층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체의 주류 문화 또는 전체 문화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또는 이제 부분 문화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하위 문화의 형성 배경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비슷한 연령, 또 같은 직업, 동일한 팀 등을 기초로 하여 집단의 구성원끼리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런 연령을 구분을 하는 이제 세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도 이제 세대 문화의 하위 문화인데 이런 세대 문화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비슷한 연령과 이제 비슷한 시공간에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끼리 이제 상호작용,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문화가 하위 문화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 문화의 기능, 먼저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여서 또래에 몰입하는 시기가 이 시기 이제 청소년 시기인데요.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끼리 하나로 이제 똘똘 뭉치는 이런 하위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연대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하고 다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지 사고 방식, 몸짓,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똘똘 뭉치는 이제 연대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위 문화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다른 뭐 집단에서도 다른 하위 문화의 특성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컨대 농촌 문화 했을 경우에도 농촌에 사는 같은 지역에 사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촌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대 의식을 뭐 강화 시켜주는 거죠. 자, 둘째, 집단 구성원은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주류 문화 틀 안에서 채워줄 수 없는 욕구 충족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독립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이제 부모님과 관계,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부분 문화, 즉 청소년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거죠. 자, 욕구가 충족이 됐다. 이거는 연대 의식하고 연대 의식이 강화되는 것 같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전체 문화의 다양성을 부여하여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의 창조와 변화에 기여한다. 그렇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게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획일화된 그런 사고 방식,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뭔가 문화의 창조자로서 물론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뭐 생산도 하고 소비를 같이 하는데 생비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은 창조자로서 역할을 통해 가지고 문화 변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순기능이고 네 번째 사회의 구성원들 뭐 여기를 청소년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신들의 의견, 희망, 신념들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렇죠. 청소년들은 그들끼리의 어떤 문화 안에서 서로의 이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욕구라든지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참여하는 것도 어, 참여의식도 갖게 되고 다양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자, 하위 문화로서의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제 순기능 여기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꼭 청소년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하위 문화에서도 이러한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위 문화의 역기능입니다.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하위 문화에 대한 이제 역기능도 있습니다. 아,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결속력을 지나치게 강화되면 사회 전체 사회의 통념을 저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뭐 글씨체라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언어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질서가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걸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통념을 보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청소년 하위 문화의 이제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청소년 문화뿐 아니라 다른 하위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역기능이고요. 또 특히 이제 이 하위 문화가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지역이나 세대 등 서로의 다른 집단의 정체성을 앞세움으로써 화합이나 통합 같은 사회 발전적 방향보다는 반목과 대립, 갈등 양상으로 번져 뭐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자, 우리 좀 안 된 얘기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역주의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뭐 좀 안 된 얘기지만은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대로 정치 문화가 있고 또 영남이나 또 TK 쪽 지역은 그 사람들만의 이제 지역적인 정치 문화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큰 선거 대선을 치렀는데요. 그런 어떤 지역 정치 문화가 자기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위 문화를 형성해서 어, 그 자기가 지지하는 그 지역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옳고 그런 양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역 간에 이제 반목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사회 통합을 이제 저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문화라는 것이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같은 연령대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연대 의식을 강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한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행동 양식, 태도,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엄청 안 좋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위 문화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최고고 자기들이 스타일이 최고고 그러면은 이제 기성세대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사회 통합을 이제 저해하게 되겠죠.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를 학습하면서 하위 문화 역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관점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이제 미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청소년들을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서 가독이 있는 청소년들을 부족하고 이제 모자란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미숙한 문화입니다. 청소년들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런 중간에 놓인 이제 낀 세대로서 어, 이제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동에 비해서는 성숙하지만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고 이제 모자란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에, 이제 미숙한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뭔가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완성 안 된 그런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이 생긴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행 문화, 이제 일탈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 문제와 소행을 지향한다고 보는 입장. 청소년들이 다 비행과 일탈을 어, 일삼는 건 아니죠. 극히 이제 일부 소수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제 규범을
어기고 이제 범죄를 하고 그러는데 꼭 우리가 이제 범죄를 아니더라도 조그만 일탈도 굉장히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를 이제 비행 문화로 이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하위 문화. 하위 문화는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들었죠. 청소년들이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집단으로서 그들의 문화도 전체 문화, 주류 문화 가운데서 하나의 문화를 이제 이룬다고 보는 입장, 하위 문화에 대한 관점, 부분 문화 또 끼리끼리 문화 관점. 여러분 뭐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하위 문화로 보는 관점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미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 비행 문화로 보는 관점, 하위 문화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문화는 이제 저항 문화, 대항 문화, 반문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기생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태도, 생활 방식, 행위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를 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대안으로 세우며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다.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기존의 질서에 거부를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문화, 대항문화 그러니까 뭔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이제 어감이 있는데요. 이런 저항문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는 저항 문화, 대항 문화, 반문화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청소년 문화는 다양하고 이제 새로운 관점을 보는 문화입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기나 매체를 다루는 데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을 너무 잘하고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게임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뉴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데서 아주 유연하고 또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 가면서 문화 변동에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이제 새로운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걸 이제 우리 문화의 변동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런 변화에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는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로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관점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특히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규범, 상징, 언어, 자, 이데올로기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범주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서로 성호 다 연결되는 내용이고 가치에 의해서 규범도 나오는 거고 규범, 상징, 언어, 이데올로기가 다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총체적인 청소년 문화를 이제 탄생한다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에서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란 옳고 그름, 선과 악, 바람직한가와 바람직하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나 신념 체계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중요한 감정 체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또 깊어지면은 이데올로기, 이제 사상 체계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 가치는 청소년들의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에 관하여 본인의 가치를 통하여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이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을 하는데, 그거를 그 문화 양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물질 문화 가운데 의복이 있다. 내가 그 의복을 선택하고 어, 하는 기준이 나의 가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비물질 문화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종교라 했을 때, 내가 종교적인 어떤 어, 종교를 선택하고 거의 종교 이제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 비물질 문화에 해당되는 이제 종교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스마트폰이든 의복이든 종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문화를 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가치, 문화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제 가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규범입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제 규범입니다. norms. 자, 사회 구성원은 가치에 입각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것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시켰고, 자, 이런 규칙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규범들이 이제 존재하죠. 뭐 이제 법도 규범이고 또 종교도 하나의 이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습관이고 간섭이면서 이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규범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비물질 문화인, 규범은 비물질 문화죠. 이제 정신 문화이고요. 관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사회화, 즉 문화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규범을 이제 배워 나가고 규범을, 사회에 있는 각종 규범을 익혀 나감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그 규범을 우리는 이제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학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러니까 문화가 학습되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 비물질 문화인, 즉 정신 문화인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가, 즉 문화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회화는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회화입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상징, 뭐 몸짓, 소리, 색깔 또는 디자인을 말하는 건데, 예컨대 뭐 십자가, 태극기 같은 것도 이제 상징이고, 우리가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언어입니다.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언어를 이제 별도로 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도 이제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상징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분히 자의적이며 상대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징에서 의미 부여가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에서는 사람이 만났을 때 뭐 악수를 하고, 또 어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인사법 있죠. 이런 것들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상징의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 의상, 그들이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한 언어, 몸짓이나 댄스 등이 청소년 문화의 상징적인 표시에 속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그런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이것도 모든 게 이제 상징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이제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자, 상징과 이제 규범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네 번째, 언어입니다. 자, 언어는 집단의 산물이며 표준화된 의미를 가진 발음 형식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체계이다. 자,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이를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자, 언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민족적이고 그냥 국가적으로 이제 언어가 구성이 되는 건데, 그 국가 내에서도 한 사회 내에서도 이제 하위 문화, 특히 이제 청소년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공유하는 언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언어라든지 유행어, 인터넷 신조어, 뭐 새로운 표기법 등을 있어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인식을 이제 반영하는 의미 체계로서의 언어가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서 언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상징과 더불어서 이제 언어도 이제 중요한 이제 상징 체계이지만은 이제 언어를 청소년 문화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이제 별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끝으로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2대 원칙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가 가치에 대한 강한 태도나 신념이 깊어지면은 그 한 사람의 사상 체계, 즉 이데올로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치가 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이데올로기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이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치나 사회 가치나 체계에 대한 강한 태도와 신념을 말하는 것. 가치가 강해지면은 이데올로기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문화적인 해석을 하고 문화 활동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가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가치, 규범, 언어,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 말을 빼고 그냥 문화의 구성 요소라 해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사상 체계, 신념 체계에 의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할 때 이제 문화를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종교 문화 활동을 한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념 체계에 의해서 종교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내가, 뭐, 투표를 할 때, 그런 정치 활동을 할 때도, 정치 문화적인 활동을 할 때도, 투표를 행사할 때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문화를 해석하고 문화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 자, 이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청소년 문화는 현재 청소년들이 그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이제 공유란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공유하는 그들만의 이제 특별한 문화를 말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말투, 몸짓, 여가 활동, 음식 취향, 친구 관계 등 총체적인 것을 청소년 문화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공유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양식과 사고 방식을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는 이제 부분 문화 또는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부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문화와 자기들의 정신 세계를 말하는 이상적인 문화로도 구분할 수 있고, 타일러는 오늘의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유형을 청소년 문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 하위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공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전체 문화, 주로 문화라 하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고 공유되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부분 문화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 문화를 보았을 때 세대 문화가 주류 문화, 전체 문화라고 하면은 노인 문화, 우리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에 이제 속하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 형성 배경을 보시면은 비슷한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하고 또 비슷한 연령과 같은 직업, 동일한 취미 등을 기초로 하여 집단 구성원끼리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형성되는 독특한 끼리끼리의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 부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위 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연대의식을 강화해주죠. 청소년들끼리 함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주류 문화 안에서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주류 문화는 어떤 보편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형식화된 문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부분 문화,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에 반하여 자기들끼리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따라서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의 창조와 변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 자, 문화의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대의식을 갖고 그들끼리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서 문화의 창조자로서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하위 문화, 부분 문화의 이제 순기능이 되고 그 변화된 문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위 문화의 중요한 순기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 문화의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청소년들끼리 자기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결속을 강화하다 보면은 전체 사회 통념 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제 기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지역 우선주의라든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가 최고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하는 게 하위 문화의 역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관점, 청소년 문화를 미성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 가도기적인 존재, 중간적인 존재로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행하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이제 미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이죠. 또 청소년들은 성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일탈 행동을 하고 지휘 비행을 일삼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비행 문화 또는 일탈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는 주류 문화, 전체 문화에 반하는 하위 문화로서 보는 견해가 있죠. 자,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어떤 주류 문화, 전체 문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내세우며 개혁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고 대항한다 해서 이제 저항 문화, 대항 문화, 이제 반문 문화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문화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어떤 뉴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데서 아주 탁월하고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가면서 문화 변동, 문화 변화와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새로운 문화로 보는 관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격 관점 5가지로 학습했던 내용 다시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첫 번째 가치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에 관하여 본인들의 가치를 통하여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의복을 선택할 때, 비물질 문화인 종교를 선택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하여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문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게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이제 규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에 입각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것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게 규범입니다. 자, 이런 규범은 이제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 정신 문화인데요.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사회화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상징으로 표현을 된다.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상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 의상이라든지 사용하는 언어, 몸짓, 댄스, 스타일 모든 청소년 문화의 상징적 표시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언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하며 공유하는 언어 문화는 이제 언어라든지 유행어, 신조, 새로운 표기법 등으로 그들 안에서 내재하는 그런 자기 청소년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의미 체계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청소년 문화 구성 요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인데요. 자, 이데올로기란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각 개인이 본인이 바람직하고 여기는 가치나 체계에 대한 강한 태도나 신념을 말하는 거죠. 가치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제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문화적인 해석과 문화 활동을 이루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치나 이데올로기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가치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때 이제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학습했던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퀴즈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찾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공유하는 사고 방식과 행위 양식이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는 주류 문화이다. 세 번째 보기,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는 언어, 규범, 상징 등이 있다. 네 번째, 오늘의 청소년 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 삶의 유형이라고 타인은 청소년 문화를 정의했다. 자, 옳지 않는 것, 여러분들께서 바르지 못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문화의 개념, 그리고 하위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의 성격과 관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구성 요소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청소년 문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